(12월 10일) 애프터마켓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영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결정을 하루 앞둔 오늘 국내 증시는 여전히 관망세가 이어졌습니다. 오후장 외국인의 매수폭이 확대되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다소 바뀌는가 했지만 여전히 혼조세로 마감을 했던 모습 확인되고 있는데요. 일중 흐름 통해서 자세하게 짚어보시죠. 코스피 먼저 확인해 보시면은요. 오늘 코스피 상승으로 출발하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전장 한 차례 약세 전환 이후에 오후장 들어서면서 이 낙폭을 축소해가는 모습도 있었지만 결국 약보합권 확인되고 있고요. 4,135포인트 오늘 종가 형성을 했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이 부진했지만 SK하이닉스는 급등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미국에서 ADR 상장을 검토 중이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시장에 투심이 쏠렸던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를 지지해줬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고요. 이어서 코스닥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장중에 고점을 계속 높여가는 모습들이 연출됐습니다. 오늘 코스닥에서 일중 고점이 936포인트였는데요. 앞서 12월 4일 연중 고점이 937포인트였습니다. 1포인트가량을 남겨두고 결국에는 935포인트 선에서 마감했다라는 점 체크가 되고 있고요. 오늘 코스닥 안에서의 수급은 오전장에서는 로봇주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이 됐었는데 오후장 들어서면서 제약바이오로 흐름이 바뀌었다라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수급적인 부분들도 체크해 보시죠. 오늘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순매도, 기관은 순매수 포지션을 취했는데요. 유가증권 시장 상반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오늘 3,700억 원 이상 담아냈고요. 기관은 3,000억 원 이상 순매도 포지션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은 전기전자 업종을 중심으로 담아내는데요. 그 가운데 SK하이닉스가 원픽이었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의 경우에도 오늘 매도 포지션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에서도 외국인만이 순매수 포지션을 이어갔습니다. 900억 원 이상 담아냈고요. 오늘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담은 종목은 ABL 바이오였습니다. 개인과 기관은 매도세를 취하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들 그렇다면 부각됐는지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 제약바이오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바이오텍 종목들의 흐름이 탄력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연말까지 바이오텍의 상승 랠리가 이어질 수 있을지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전통적으로 4분기는 바이오텍의 딜 성수기다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이 문을 ABL 바이오가 지난 11월 열어줬죠. 메가딜 소식을 전했는데요. 일라이릴리와 3조 8천억 원 규모의 기술 수출 소식을 전해줬고요. 또 일라이릴리가 ABL 바이오에 지분을 투자한다라는 소식까지 더해졌습니다. 여기에 ABL 바이오에 따르면 추가적으로 글로벌 빅파마 두 곳과 기술 수출을 논의 중이다라는 이야기를 내놓으면서 향후에 추가적으로 기술 수출이 가능할 거다라는 기대감을 일으키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11월에는 인수 경쟁도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화이자와 노보노디스크를 꼽을 수 있는데요. 멘세라 인수전 굉장히 시장에서 많이 부각이 되면서 국내 증시에서는 이 D&D 파마텍이 굉장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멘세라와 계속해서 협업을 이어갔다라는 점이 투자 포인트로 좀 부각이 됐던 모습들도 확인이 됐는데요. 이제 12월 약 21일가량 남았습니다. 연말까지 상승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지 바이오텍에 대한 투자 포인트 같이 짚어보시죠. 우선 첫 번째는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 수혜를 받아갈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사실상 기준금리 인하가 확실시 되고 있죠. 그만큼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볼 수가 있고요. 다만 오늘 이제 새벽으로 넘어갈 때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라던가 점도표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 단기적으로는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다라고 증권가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차기 연준 의장에 대한 발표도 내년 초면 이루어질 텐데 이 파월 연준 의장의 임기는 5월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 의장의 교체 시기는 5월이지만 시장에서 유력하게 보고 있는 이 케빈 헤셋이 차기 연준 의장이 된다면 당장 2월부터는 이 연준에 합류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선반영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살펴보시면 글로벌 빅파마들의 기술 수요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 빅파마들이 보유하고 있는 블록버스터급 약물의 특허가 점차 만료가 되고 있습니다. 2032년이면 대부분 특허가 만료가 되기 때문에 지금 빅파마 입장에서는 새로운 성장 동력들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만큼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서 이 성장 동력을 좀 확보하려고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연말 연초에는 빅파마들의 인베스터 데이가 굉장히 다수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는 게 시장의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권가에서는 이 라이선스 아웃에 대한 기대감들 여전히 유효하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들도 잘 살펴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ABL 바이오, 그리고 알테오젠, 리가켄 바이오, 오스코텍 같은 종목들이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짚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오늘 관련주들 흐름도 괜찮았습니다. 마무리 어떻게 했는지 체크해 보시죠. 오늘 제약바이오 가운데 ABL 바이오는 9%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장 막판까지 투심이 살아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퓨처캠의 경우에는 8.8%대 강세, 오스코텍 7.7%가량 상승을 해줬고요. 리가켄 바이오 3% 상승세, D&D 파마텍도 2.8%가량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연말까지 기대해봐야 되는 바이오텍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약 바이오주들 전반적으로 금리 인하에 따른 수혜 받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종목들 살펴봐야 될지 이어지는 이슈업 시간에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시간은 함진희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저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12월 10일 애프터마켓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은 함진희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지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시장 재밌게 봤습니다. 어느 정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예상했던 이제 종목들의 흐름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대로 시장도 좀 움직여주고 있고 종목들도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늘상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장 분위기를 봤을 때 이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시장이 오를까 떨어질까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고 그다음에 금리 인하를 할까 말까도 끝까지 마지막까지 의견이 분분했다. 이런 소식들이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내년에 이제 새롭게 의장이 선출이 되는데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를 하는 사람이 의장이 될 것이다. 또 이렇게 또 얘기를 공식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이제 또 금리 인하를 할지 동결을 할지는 좀 가봐야겠지만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신사업을 밀어줘야 하는 상황이고 이제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야 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금전적으로 밀어주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금리적인 부분이나 사회적인 부분, 정책적인 부분으로 좀 보완을 해주는 거다 이렇게 좀 쉽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금리 인하를 하면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섹터들을 좀 보셔야 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오늘장 뭐 마무리를 하는 걸 봤을 때 뭐 대형주들도 뭐 사실 개별 이슈로 움직임이 나오겠지만 좀 스몰캡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 움직임이 좀 더 두드러지게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돈을 싼 이자를 내고 이제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하는 그런 이제 투자처들이 수혜를 볼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섹터가 이제 첫 번째로 AI 데이터 섹터, 이제 두 번째로는 제약 바이오 섹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약 바이오는 제가 12월 달까지 강세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뭐 빠지는 종목도 있고 올라가는 종목도 있었지만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 약간 상방 추세로 이제 쐐기형 차트들도 좀 굉장히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약바이오 강세장이 또 다시 오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종목은 하나쯤은 더 편입을 하셔야 하는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이제 시장에 대해서 기대감이 많기 때문에 고점에서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그런 종목들은 지금 시장이 다시 또 변화하기 위한 그런 이제 길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 10% 수익 내시려다가 이제 빠질 때 60%, 70%까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런 종목들은 좀 경계를 하시면서 가셔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점에서는 금리 인하 수혜주 주목을 해봐야 되고 특히나 스몰캡 중심으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다라고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인지 지금 바로 이슈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고비 마운자로 모멘텀, 국내 제약주 새로운 성장 동력 되나? 네, 첫 번째는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바이오텍 이야기도 드렸지만 오늘장에서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도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파트너님은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어떤 투자 포인트 짚어주실까요? 매우 좋습니다. 아직 안 오른 종목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이제 과대 낙폭으로 빠진 종목들 중에서 이제 갑자기 상한가로 올라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런 종목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제가 요즘에 좀 시간이 날 때마다 이제 전 종목을 돌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 종목의 흐름을 보면서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섹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숲을 보면서 이제 나무를 이제 좀 나무까지 알려드리는 그런 이제 스탠스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섹터나 종목들이 잘 간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관심 종목을 쭉 뽑아놓고 매일 장이 열렸을 때 보면은 뭐 상한가 가거나 이제 상방 VI로 시작하는 종목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이 종목들의 이제 전반적인 특징이 뭐냐면 거래량 동반한 상승이 나온 이후에 거래량 없이 박스권으로 움직임이 나오다가 이제 거래량을 10,000주에서 30,000주까지 줄여놓고 그 다음에 이제 출발하는 종목들이 주로 이제 상한가에 많이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뭐 애프터 마켓에서 추천했던 종목들, 다른 TV 방송에서 추천드렸던 종목들이 그런 종목들이 좀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뭐 상한가부터 시작을 해서 뭐 단기간에 뭐 50%, 100%까지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드렸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순환매로 가는 종목들을 잘 잡으시면 또 그런 종목들을 만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앞전에 이제 뭐 특허 완료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이제 위고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특허 완료가 내년부터 진행이 됩니다. 인도랑 중국은 2026년 내년 기준으로 이제 특허가 만료가 되고요. 이제 미국은 2031년, 우리나라는 2028년도에 위고비 특허가 만료가 됩니다. 어찌됐든 우리나라는 좀 시간이 있지만 인도나 중국도 굉장히 큰 시장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특허가 만료가 되면은 또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종목들이 우리나라에도 있을 거라는 기대감으로 또 갈 수 있고 그다음에 그에 상응하게 또 이 비만에 도움이 되는
그런 뭐 약효가 있다 이런 이슈들이 나오면서 또 국내 종목들이 움직임이 좋아지리라 예상이 됩니다. 오늘 또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이 또 강한 움직임이 나와줬고 굳이 뭐 상한가까지 가지 않더라도 다음을 기약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들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여전히 좀 제약바이오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앞전에 이제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제약바이오가 이제 좀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상을 진행을 할 때 이제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고 벌어들이는 돈보다 쓰는 돈이 많기 때문에 이런 금리 인하 수혜주로서 항상 시즌별로 이제 제약바이오가 시세가 나왔었습니다. 이제 공교롭게도 그런 시즌이 겨울 시즌이고 12월을 포함한 시즌이었기 때문에 제가 11월, 12월 이제 제약바이오가 강세라고도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를 하면서 제약바이오가 수혜를 보기 때문에 늘 금리 인하를 외치면서 제약바이오도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큰 흐름이 이제 제약바이오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고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강세인 시장이라고도 말씀을 드렸고 이제 스몰캡들이 움직여줄 수 있는 시장인데 제약바이오가 매력적인 부분들은 이제 굉장히 과대 낙폭주의고 이제 어느 정도 상승 출발했던 가격보다 더 빠졌던 섹터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가 좀 무궁무진한 그런 이제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알려드리는 종목들도 좀 유심히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리 인하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 대표적으로는 제약바이오죠. 이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순환매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올라간 종목보다는 덜 오른 종목들, 또 조정 이후에 시세 분출을 준비하고 있는 종목들을 좀 주목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종목들 어떤 것들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LNC바이오, HLB 바이오스텝 확인됩니다. 네, LNC바이오와 HLB 바이오스텝 오늘 관련주로 가져와 주셨는데요. 사실 함진희 파트너님께서 이 LNC바이오 굉장히 강조를 해주셨었고 한 차례 시세 분출이 강하게 나왔었습니다. 좀 조정이 이후에 이어졌던 것 같기도 한데 다시 한번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가져와 주신 걸까요? 아니요, 자랑하려고 가져왔습니다. 이제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쳐다만 보셨던 분들 한번 보시라고 좀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에서 좀 빠질 때도 있고 뭐 옆으로 횡보할 때도 있었는데 이제 꾸준히 일관성 있게 좋은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격이 이제 긍정적으로 마감이 되어서 이제 수익을 보셨던 분들은 좀 축하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LNC바이오는 이제 강의도 많이 했고 추천도 많이 드렸습니다. 이제 그만큼 이제 제가 자신이 있기 때문에 빠지는 날마다 가지고 와서 또 말씀드리고 이제 조금 올랐다가 빠져도 말씀드리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LNC바이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중국 관련된 모멘텀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재생의학의 대표 주자라고 불려도 될 만큼 굉장히 이제 재생의학, 피부 이런 쪽으로 좀 특화되어서 이제 글로벌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제 뭐 대표적인 이제 품목 중에서 이제 리투오가 내년 중국에서 첫 매출을 이제 기점으로 이제 급성장을 할 수 있을지. 가 이제 좀 주목이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선반영이 됐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 자회사 이제 메가던 플러스 현지 판매를 이제 개시를 함으로써 이제 내년에 더 큰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또 되는 종목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던 가격은 이제 전부 터치를 하고 돌파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추천을 한다기보다는 이제 리뷰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제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최초에 말씀드렸던 가격대가 사실 이 자리입니다. 이때 말씀드리고 이제 10% 이상 하락을 할 때 매일매일 들어오셔서 매일매일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그때마다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매출 성장률 좋고 해외 진출 속도 좋고 앞으로 이제 무궁무진한 성장 포텐이 있는 종목이다. 제가 이제 5만 원대에서 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6만 원 돌파 못 하겠냐. 6만 원 돌파를 하면은 앞자리를 2번 바꾼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5만 원대부터 보면은 6만 원, 7만 원, 8만 원까지 갔기 때문에 사실 앞자리를 3번 바꿨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대로 이제 신고가 나오면서 예상했던 대로 이제 앞자리를 계속 바꿔줬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그 목표가는 사실 도달했고요. 더 이상의 상승이 나오건 하락이 나오건 저의 영역은 아니다.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종목이랑 이제 같이 말씀을 자주 드렸던 종목이 대화제약입니다. 제가 원고를 최근에 정리를 하다 보니까 대화제약을 공략주로도 자주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슈픽으로도 자주 말씀을 드렸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름을 제가 이제 함대화로 바꿔야 할 정도로 대화제약은 정말 많이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보시면은 LNC 바이오와 사실 좀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시세가 나오고 거래량 동반한 상승 흐름이 나온 다음에 여기에서 박스권 움직임으로 움직일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거래량을 완전하게 죽여놨는데 이 종목의 상승 타이밍은 거래량 동반한 상승이 나오는 타이밍은 이 몸통 캔들의 상방 저항대인 18,000원대를 돌파할 때라고 수십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돌파를 할 때 아예 갭으로 뛰어서 상한가까지 가는 모습을 보여드렸고 제가 예상했던 제시했던 목표가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화제약도 이제 꾸준히 말씀드렸던 이유는 제약바이오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어떻게 올라가는지를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했기 때문에 종목이 빠지더라도 꾸준히 여러분들께 안심시켜드릴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LNC 바이오도 지금 보시면은 대화제약과 좀 유사한 패턴입니다. 거래량 동반한 상승이 나온 이후에 그 몸통을 이탈하지 않고 박스권 유지를 한다라고도 설명을 꾸준히 드렸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자리들을 공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자리에서 바로 갈 때도 있고 쉬었다 갈 때도 있지만 결국에는 돌파 시도할 때 장대 양봉 나오고 시세 나온다는 것을 굉장히 많은 종목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 이제 강의 시간에 또 추가적인 종목들 흐름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약바이오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저항대 돌파 시도하면서 다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뭐 차바이오텍도 있고 뭐 그다음에 뭐 한미약품도 있고 코오롱 티슈진도 있고 정말 이제 언급하기 다 나열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은 종목들을 알려드렸고 굉장히 좋은 상승률이 나왔는데 제가 이렇게 종목들 리뷰를 안 하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을 많이 잊어버리시는 것 같아서 한번 좀 상기시켜드리는 시간을 가졌고요.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HLB 바이오 스텝입니다.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빔상 CRO 사업을 이제 강화를 시키겠다 이런 모멘텀이 나왔는데 이제 요즘에 사실 이제 생명에 대해서 이제 좀 귀중하게 여기고 이제 생명을 통해서 어떤 임상을 진행을 했던 것을 이제 대체 임상으로 좀 대체를 하는 그런 이제 법안들도 발의가 되고 이제 그런 쪽으로 방향성을 잡아서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HLB 바이오스텍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동물 실험 폐지 정책에 따른 이제 선제적 대응을 함으로써 앞으로의 기대감이 있었던 종목이고 그다음에 이제 대체 실험실 구축을 위해서 건설 면허까지 취득을 했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이 다시 나와준다면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유사한 패턴으로 가져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거래량 동반한 시세가 한번 나와주고 그다음에 이제 눌렸다가 반등 났다가 눌렸다가 반등 나왔다가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 종목도 이제 몸통 기준으로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어서 박스권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그 장대 양봉 기준으로 보면은 굉장히 타이트하게 움직이고 있고 제가 보고 있는 상방까지 본다면은 단기 목표가까지 볼 수 있는 구간까지 한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세 나오고 여기에 대한 숄더 패턴으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 동반하면서 한 번 더 눌렸다 가더라도 결국에는 박스권 안에서 조정받고 그 다음은 돌파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HLB 바이오 스텝 좀 눈여겨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NC 바이오와 HLB 바이오 스텝 같이 한번 투자 포인트 짚어봤습니다. 우리 파트너님과 함께 LNC 바이오 수익 내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고요. 오늘은 HLB 바이오 스텝도 가져와 주셨는데요. 애프터픽 뭘로 꼽아주실까요, 파트너님? 네, 방금 설명드렸던 HLB 바이오 스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이 종목이 여기에 대한 숄더 패턴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기에서 이제 지지를 받아주면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할 거는 지금 거래량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거래량이 이제 적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렇게 우상향 패턴으로 갔다는 것을 좀 주목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제약바이오를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은 제약바이오 전반적인 섹터에 이 제약바이오 속해 있는 전반적인 종목들이 다 자리가 좋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연속적으로 음봉으로 빠졌던 종목들도 다 어떤 흐름이냐면 오늘 상승 흐름이 나왔던
셀바스 헬스케어랑 좀 유사합니다. 제가 이 종목을 전에 매매를 해봤기 때문에 이 종목이 한 번 더 상승이 나올 것 같다. 이것도 이제 그 종목 상담 프로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종목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이제 시세가 나오고 나서 단기적으로 쌍바닥 찍어주고 움직임이 나온다. 연속적으로 음봉이 나와주고 있지만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저항대를 돌파 시도할 때 거래량 동반한 장대 양봉이 나올 거라고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제약바이오가 이렇게 연속적으로 음봉으로 나오면서 빠졌던 종목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돈이 들어왔냐가 중요한데 대부분의 제약바이오가 10월, 11월에 돈이 들어온 캔들이 있고 그 이후에 조정 구간이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기의 차이지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씩 순환매로 돌아가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좀 보시면서 제약바이오 꼭 주목하셔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약바이오 관련해서는 HLB 바이오스텝으로 애프터픽 꼽아주셨습니다. 파트너님께서 사실 제약바이오 지난 11월부터 계속해서 강조를 해주셨는데 그만큼 함께 하셨던 분들은 수익 굉장히 많이 내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공략주도 제약바이오로 준비해 주셨다라고 합니다. 1시간 동안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종목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이렇게 공략주 또 애프터픽 혼자 대응하기는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 파트너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좌측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통해서 엠밴드 무료 공부방 접속하시면 우리 파트너님과 함께 투자 포인트 같이 짚어가실 수가 있고요. 또 자세한 가격 전략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 방법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유료 문자 100원에 샵 3772번으로 함진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하는 방법 또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애프터마켓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입니다. 투자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잠시 뒤에 시장 흐름 체크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데일리 TV뉴스 전해드립니다. SK하이닉스가 자사주를 미국 시장에 ADR로 상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사실과 금산분리 규제 완화 수혜 기대감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주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SK하이닉스는 오늘 조회 공시 요구에 대한 답변을 통해 당사는 자기 주식을 활용한 미국 증시 상장 등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확정된 사항은 없다며 추후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는 시점 또는 1개월 이내에 재공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ADR은 미국 내 예탁기관이 해외 기업의 주식을 보관한 뒤 이를 기반으로 주식을 발행해 사실상 미국 내 상장 효과를 볼 수 있어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메리츠증권은 SK하이닉스가 ADR을 발행할 경우 마이크론과의 밸류에이션 갭을 단숨에 좁힐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금산분리 완화 방안이 이번 주 내 발표될 수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며 SK하이닉스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이란 기대감에 주가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번 소식에 SK하이닉스의 주가는 3.71% 오르며 58만 7천 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최근 중국 바이오 기업들을 겨냥한 미국의 생물 보안 법안이 최종 국방수권법에 포함되며 사실상 통과 절차에 들어갔다는 소식에 바이오 시밀러 관련주가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한국바이오협회는 법안 통과까지는 아직 여러 절차가 남아있지만 역대 국방수권법 타협안이 통과되지 않은 사례나 대통령이 거부한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법안 통과는 기정사실이고 어떻게 언제 시행되느냐가 관건이라고 전했습니다. 협회는 미국 내 유전체 분석 서비스와 의약품 위탁 개발 생산 등에 있어 중국의 입지가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며 미국에서 강력하게 추진하는 의약품 관세 부과와 약가 인하 정책에 더해 이번 생물보안법이 시행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내년도 글로벌 의약품 공급망과 기업 간 시장 경쟁 구도에 큰 파장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소식에 시장에서도 미국이 중국 기업과의 협업 리스크를 회피하게 되면서 한국과 일본, 유럽으로 CDMO와 바이오텍 수요가 이동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당 소식에 ABL 바이오가 9% 넘게 상승하며 장을 마쳤고 펩트론과 삼천당 제약도 모두 5% 넘게 오르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이 내년 3월 완전체 복귀를 앞두고 있다는 기대감에 하이브의 주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내년 예정된 BTS 완전체 활동 재개 시점이 다가오고 증권가에선 구체적인 일정까지 제시하게 되면서 하이브의 투자 심리가 개선됐습니다. IM증권은 내년 BTS 완전체 복귀의 유력한 활동 일정은 신보 발매를 3월에 완료한 후 4월부터 월드 투어를 진행할 것이라 바라봤고 월드 투어에 약 350만 명에서 400만 명의 관객을 동원할 것이라며 특히 북미와 유럽 지역의 공연 비중이 확대되고 이연 수요에 따른 평균 티켓 가격의 상승이 기대된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BTS 복귀 효과와 더불어 신인 및 중저연차 아티스트들의 수익화까지 본격화되면서 하이브의 실적이 내년부터 본격적인 턴어라운드 국면을 맞이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소식에 하이브의 주가는 2.75% 상승한 29만 9천 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차량 통합 보안 기업 페스카로가 코스닥 상장 첫날부터 장중 150% 넘게 오르는 등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페스카로는 2016년 설립돼 자동차 전기, 전자 시스템 전문가와 화이트해커 출신 인력을 주축으로 하는 차량 통합 보안 플랫폼 전문 기업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과 유럽, 중국 등 세계적으로 자동차 사이버 규제가 확산되는 가운데 페스카로는 규제의 직접 대상인 완성차 업체를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형태의 통합 보안 솔루션과 차량 통신 전체를 보호 관리하는 차량 통신 보안 솔루션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페스카로는 지난달 20일에서 26일 진행된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 예측에서 1173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공모가는 희망밴드 최상단인 105,50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공모가 대비 2배 넘는 급등세를 이어갔던 페스카로는 장막판 오름폭을 일부 반납하면서 75% 가까이 오른 27,100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넥스트레이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체크해 보시면은요. 오늘 삼성전자는 0.37% 하락하면서 10만 8천 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SK 하이닉스가 오늘장에서 강한 시세 분출이 있었습니다. 장 초반 4.7%가량 상승하기도 했고요. 현재 구간에는 3.3%가량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58만 5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약보합권 움직임 이어지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강보합권, 현대차의 경우에는 1.4%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알테오제는 0.3%가량 약보합권 움직임 이어가고 있고요. 어제 시세 분출이 있었던 에코프로비엠 1.5%가량 조정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ABL 바이오 오후장 들어서 급등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8.5%가량 상승하면서 20만 2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레인보 로보틱스는 2.6%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리가캠 바이오의 경우에는 3%가량 상승하는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시장 흐름 같이 체크해 봤고요. 저희는 이어서 함진희 파트너님의 비법 강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금리나 수혜주 주목하자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에요. 제가 시장에 대해서 사실 큰 흐름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왜 이 섹터를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큰 흐름을 좀 세세하게 말씀을 안 드렸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금리 인하인데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게 미국도 지금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금리 인하를 못할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올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금리 인하를 못할 것 같다, 뭐 동결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할 때 금리 인하 왜 못할 것 같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계속 말씀드렸고 그 이제 배경에는 내년에 이제 대규모 투자를 진행을 해야 하는 그런 이제 신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리 인하를 안 한다면은 그 금액을 이제 상당 부분을 또 정부가 또 보조를 해줘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제가 봤을 때 필수적인 요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뭐라고 해도 이제 저는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자주 말씀을 드렸었고, 이제 뭐 항상 여기에서 따라오는 이슈들이 뭐 인플레이션 관련돼서 뭐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환율 얘기가 나오고 그랬는데. 저는 이런 숫자 너무 연연하시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저것 다 신경 쓰면 옆에 보느라 앞을 볼 수가 없어요. 제가 어차피 종목을 사서 가져가실 거라면 그냥 앞만 보고 가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런 시장이 지금도 적용이 됩니다. 전 내년까지 계속 순환매로 종목들이 지수를 받쳐줄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갈 수밖에 없는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코스닥 강세가 되려면 제약바이오가 가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금리 인하 수혜주가 뭐겠습니까? AI 데이터 센터는 광범위하고 제약바이오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뿐만 아니라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좀 자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일단 제약바이오는 늘 말씀드렸다시피 임상을 진행을 하고 그게 뭐 IND부터 1상, 2상, 3상까지 가서 마지막 마무리해서 특허 등록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 각 나라의 이 특허를 가지고 뭐 등록을 하고 심사를 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상품화를 해서 판매를 하는데 최소 기간이 15년에서 20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즘 이제 미국 생물보안법뿐만 아니라 이런 이제 과정들이 너무 길기 때문에 이제 뭐 희귀 질환이라든지 뭐 이런 좀 그 어느 정도 의약품이 별로 없는 그런 섹터 같은 경우는 이제 패스트 트랙을 통해서 어느 정도 좀 빨리 약을 만들어서 또 배포할 수 있게 좀 도와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임상을 진행을 할 때 돈을 버는 것보다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게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가 대부분 어느 정도 실적이 좋기보다는 이제 다 빨간불이죠. 다 이제 적자를 보고 있는 그런 수순인데, 이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이제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토대로 나는 이 기술을 이제 뭐 2상을 하고 있으면 3상을 위해서 얼마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 기술을 담보로 이제 대출을 받거나 또 이런 이제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를 받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대출을 받거나 이제 금전적으로 투자를 받으려면은 아무래도 금리 인하가 수혜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모로 이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제약바이오가 또 수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가 갈 수밖에 없는 시장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종목들은 제가 그동안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하는 그런 이제 키포인트를 좀 중점적으로 가지고 왔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늘 말씀드렸던 게 이제 생물보안법. 이 생물보안법도 사실 일정주와 같습니다. 생물보안법도 이제 트럼프의 도장만 찍으면 끝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생물보안법 수혜주도 눈여겨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첨생법 수혜주를 눈여겨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는 이제 생물보안법에 어떻게 보면 해당이 될 수 있는 종목이었죠. 이제 HLB 바이오 스텝이 그런 종목이었는데, 일단 지금 대체 임상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새로운 물질을 통해서 한다든지 이제 이런 이제 실험 과정들을 이제 간소화하고 그다음에 규제로 막혀 있었던 거 풀어주고 하면서 이제 제약바이오 시장도 이 해를 거듭할수록 저는 이제 좀 더 시장에서 좀 신뢰도를 얻어가면서 갈 수 있는 섹터로 변환할 수 있는 또 그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약바이오가 지금은 실적이 좋지 않지만 우리가 올해 또 많은 것을 또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뭐 기술 이전을 한다든지 뭐 갑자기 뭐 대규모 계약을 또 받아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서
주가가 굉장히 뭐 수백 프로씩 올라가는 걸 또 봤기 때문에 그런 어떻게 보면은 무궁무진한 이제 섹터가 또 제약바이오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려서 좀 굉장히 지루하실 수도 있지만 이런 자리들이 또 제약바이오에 있기 때문에 보셔야 합니다. 지금 이 종목을 보시면은 바이진셀도 굉장히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상승하기 전까지는 어떻습니까? 주가 변동폭도 그렇게 많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좀 우하향을 했었죠. 그리고 거래량을 보면 어때요? 거래량도 10만 주 언더로 많이 움직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출발할 때 점상으로 쭉 올라가면서 이 종목이 3,000원대 종목이 16,000원까지 갔습니다. 몇 배 갔습니까? 5배 갔습니다. 근데 이렇게 뭐 무조건 5배 간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런 바닥권에서 적어도 30~40%씩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든 게 지금 제약바이오다. 이 점을 좀 강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올랐던 자리들을 체크를 하시고 오르기 전에 어떤 파동이 나왔는지를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셔야 다음 종목들이 이렇게 가겠구나, 이거보다 못 가도 조금 덜 가겠구나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는 눈을 키우셔야 합니다. 계속 공부하셔야 되고 보는 눈을 키워야 또 다음 달, 그다음에 내년을 또 풍성하게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알려드렸던 종목들 어떤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속적으로 보셔야 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올라갈 때마다 말씀을 드린 이유는 좀 바이든셀은 계속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최고가까지 찍었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을 계속 말씀드린 것도 지금 보는 차트와 어제 보는 차트와 저번 주에 봤던 차트가 계속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차트를 계속 보여드릴 때 여러분들이 설명과 함께 좀 진중하게 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이제 LNC 바이오입니다. 이제 LNC 바이오도 이제 자주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이 패턴을 계속 설명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 패턴은 지금 로봇주에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로봇주 같은 경우에도 제가 최근에 이제 클로봇, 그다음에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신고가 갈 거라고 아까 낮에도 말씀드렸고 어제도 말씀드렸고 저번 주도 말씀드렸고 저저번 주도 말씀드렸습니다. 계속 빠질 때 이 종목이 빠질 때 사셔야 한다. 로봇주는 그 가격이 제가 저점이라고도 말씀을 드렸고 이 종목들 반등 나올 때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린 자리에서 반등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로봇주들도 지금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이제 수급도 좋고 다 신고가 가는 자리입니다. 제가 신고가 갈 거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제약바이오나 로봇의 패턴들이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느 정도 차트의 분위기가 같이 흘러간다는 것은 서로 핑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주가가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는 것을 좀 인지를 하셔야 되고 지금 이제 로봇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제약바이오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금리 인하의 수혜주가 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로봇은 이제 상용화가 돼서 지금 이제 판매도 되고 매출도 내고 있지만 로봇이 아직 우리의 일상에 많이 침투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산업적인 부분에서도 이제 개발하고 맞춰가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피지컬 AI가 화두가 됐던 겁니다. 이게 로봇이 이제 소형 로봇 이 정도는 만들고 있는데 이제 대형 피지컬 AI 이제 전반적으로 혼자 다 할 수 있는 그런 로봇들, 대형 로봇들 이런 거를 이제 제작할 수 있는 회사는 생각보다 드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로봇 시장도 사실 노다지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매출이 나고 있지만 앞으로의 매출이 더 커질 거고 계속 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로봇 섹터도 금리나 수혜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시간 관계상 로봇보다는 이제 제약바이오로 가지고 왔는데 제약바이오와 로봇을 같이 묶어서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의를 할 때나 종목을 추천드릴 때 로봇과 제약바이오를 계속 가지고 나와서 말씀드리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LNC 바이오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는데 여기까지만 놓고 보셨을 때 여러분들은 제가 높은 자리에서 줬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자리에서 뭐 10% 빠질 때도 있었어요. 근데 사실 그런 부분들은 제가 죄송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큰 흐름을 보는 사람이지 자잘한 흐름을 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이렇게 10% 빠지는 것까지는 제 계획이 없었어요. 근데 계획이 없었지만 빠졌을 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정도의 등락이 나온다면 배수로 좋은 상승이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종목이 이제 15% 이상
이제 하락률이 나왔는데 상승폭은 몇 프로 나왔습니까? 30% 이상 나왔죠. 전고점 돌파 시도할 때. 제가 이제 이 종목이 거래량이 별로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래량이 별로 없는데 여기를 돌파할 때 거래량 동반한 상승 흐름이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앞자리를 2번 이상 바꿀 거라고 말씀드렸고 다 적중을 했습니다. 다 제가 계산하고 큰 그림 보고 알려드리는 거니까 제가 보는 그림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려도 모르시니까 제가 기다려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많은 질문들도 하시고 이제 살짝 욕도 먹고 했는데 꿋꿋하게 말씀드린 부분은 뭐냐면 시간 지나면 어차피 제 말이 맞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다 인지하고 끄덕끄덕 하시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이제 여러 종목을 알려드리는 것보다 하나, 두 개에 집중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큰 그림으로 보고 가신다면은 여러분들 내년에 정말 대박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이 아직도 많으니까 제발 고점에서 안 사셨으면 좋겠다라고 수백 번, 수천 번 거듭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화제약, 얘는 공약주로도 제가 자주 말씀드렸더라고요. 얘는 어디서 말씀드렸습니까? 제가 10월부터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제가 급등하기 전날에도 또 추천을 드렸습니다. 제가 얘가 몸통 캔들 안에서 움직일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정확하게 몸통 캔들 안에서 움직였고 얘가 거래가 터지는 날이 매도하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쭉 일관성 있게 거래량 없다가 여기 박스권 돌파하고 그다음에 갭으로 뛰어서 상한가를 갔죠. 이것도 다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이 종목이 시세가 나오고 일단 돈이 들어왔고 박스권에서 거래량이 있든 없든 자리를 유지해준다는 것은 누군가가 차트 관리를 해주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상한가 가는가는 몰랐지만 제가 장대 양봉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굉장히 자주 말씀드렸고 시간 지나서 보면 어떻습니까? 제가 말한 가격이 결코 높은 가격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아까 설명드렸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전고점 돌파 시도할 거라고 말씀드렸고 이런 음봉은 페이크 음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여기까지 반등 나오는데 지금 20% 이상 상승을 했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타점들이 여러분들이 매수하기 좋은 타점들을 계속 알려드리고 있는데 왜 굳이 오르고 나서 사십니까? 제가 알려드리는 차트에서 매수를 하시고 기다리면 어느 정도 좋은 수익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이토젠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밴드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차트 때문에 가지고 왔어요. 이것도 똑같아요. 시세가 나오고 박스권 움직임이 나오는데 거래량이 없죠. 그리고 얘가 이날 여기를 돌파할 것 같더라고요. 돌파할 것 같은 날 알려들어가지고 이날 26%까지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차트가 지금 시장에 굉장히 적합한 차트다라는 것을 제가 종목의 수익률로 좀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공략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 오늘 공략 종목은 이제 신풍제약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제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인데 얘가 지금 이제 특허를 이제 만들고 지금 대규모 증설을 하는데 이 규모가 600억대입니다. 솔직히 얘네가 안 될 것 같으면은 60억이라고도 투자하겠습니까? 6억도 투자 안 할 겁니다. 근데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종목이 이제 창사 이래 처음으로 대규모 증설, 대규모 설비 전환하는 그런 이제 업그레이드의 시기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총이 크기 때문에 급등을 할 것 같다라기보다는 시가총액 크고 이제 영업이익이나 이런 것도 좀 사실 좀 거시기 하지만 이런 모멘텀으로 봤을 때 괜찮아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매수가는 14,700원 이하, 목표가 18,000원, 손절가 13,500원 잡아드렸는데 지금 이제 여기에 가려져 있지만 얘가 돈이 들어왔어요. 돈이 지속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적어도 이제 한 달 반에 한 번씩은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얘는 어디서 거래가 터지냐면 16,000원 돌파 시도할 때 거래가 터질 겁니다. 근데 지금 분위기를 봤을 때 살랑살랑 거리는 게 조만간 거래가 터질 때가 됐어요. 제약바이오 분위기도 좋고 이제 열심히 투자하고 있으면 또 빚 보는 날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종목까지 해서 좀 여러분들 포트에 한번 이제 관심 있게 좀 보시라고 좀 알려드렸습니다. 네, 오늘 공약주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같이 한번 체크해봤습니다. 신풍제약으로 가져와 주셨고요. 매수가는 14,700원 이하에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1차 목표가 18,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앞서서 함진희 파트너님께서 공약주로 가져와 주셨던 이 LNC바이오 또 대화제약 계속해서 시세 상승이 이어졌었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우리 파트너님과 함께 신풍제약도
같이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파트너님과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좌측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통해서 무료 공부방 접속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QR코드 통해서 접속하는 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유료 문자 100원에 샵 3772번으로 함진이 보내주시면 함께하는 방법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약바이오주 함께하시면서 수익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함진이 파트너님과는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애프터마켓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4시에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